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다양한 혜택 외에도 대출을 할 때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급여 종류별로 특정한 조건의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일 때는 배우자와 일촌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특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인정액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위료급여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충족되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충족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은 32% 이하, 위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차별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의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도울 것이라고 여기고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는 76만 5,444원, 6인 가구는 258만 738원을 받게 됩니다. 위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이때 1종 위료급여와 2종 위료급여가 있는데 1종 위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해당합니다. 2종 위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종의 경우에 거의 무료에 가깝고 2종은 일정한 비율로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 약국, 입원, 외래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를 행한 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 자가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28만 1,000원, 2인 가구는 31만 4,000원, 6에서 7인 가구는 53만 1,000원을 지급합니다. 주거하는 가구가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의 상태에 따라서 개보수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가 되며 지원 금액도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도 학교장학재단을 통하여 장학금을 신청하면 장학금을 통하여 등록금이 면제가 됩니다. 초중고생의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금액이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의 전액과 입학금, 수업료도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부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관할지의 행정자치센터, 시청, 구청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주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신청을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선정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할 때 특정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2개월 이내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신분증,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구 원수, 거주지, 장애 정도, 나이, 부양자 정보, 소득과 지출, 재산, 위료급여 등의 옵션을 작성한 후에 결과를 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